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 알무백 시간은요,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베스트셀러 공격 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 공격 헬기 밀24, 밀35 하인드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산권이 가장 많이 썼던, 또 지금도 쓰고 있는 공격 헬기죠. 이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거 잘 아시는 그런 공격 헬기입니다. 자, 1960년대 미 육군이 건십 만들었죠. 그 건십 운영에 자극을 받은 소련입니다. 자, 사진에 나오는 게 이게 UH-1 중에서 C형 버전이에요. UH-1C인데 이 휴이 이 헬기에다가 당시 이제 월남전 할 때 미군이 이 헬리본 작전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헬기들이 쫙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강습하고 병사들이 강습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이 휴이 이 건십이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서. 여기 보시면 무장이 70mm 로켓 7발, 그 통이 2개가 있죠. 그러니까 70mm 로켓 14발, 그리고 양쪽 끝단에 7.62mm 기관총인 미니건 한정씩 해서 2정, 이렇게 해서 이제 건십을 딱 운영을 하고, 이 UH-1C가 나머지 UH-1 기동 헬기들을 강습하는 것을 하늘에서 탁 업무를 하고 베트공들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로켓 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딱 보니까 러시아가 딱 보니까 야, 저거 괜찮네. 이때 이제 코브라 공격 헬기 나오기 전이에요. 야, 저거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제국주의자 놈들이 머리 하나는 참 잘 돌아가네. 야, 우리도 따라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님이 밀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소련이 야, 우리가 땅덩이도 넓고 화력 소요도 많은데 거기다가 병력 고속 수송이랑 또 화력 지원 동시에 할 수 있는 물건 하나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이제 밀사에서 아니, 병력 수송이면 병력 수송이고 화력 지원이면 화력 지원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만들려고요? 저 지금 1960년대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야, 양키 놈들처럼 수송 헬기에다가 무장 달아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말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렇게 무장 허접하게 하지 말고 기관포, 그 기관총 미니건 기관총이잖아. 근데 우리는 기관포를 달란 말이야. 기관포. 그리고 로켓 장착하고 화력 지원 가능하면서 동시에 한 개 분대 병력이 수송 가능한 물건으로 70년대 초까지 납품해.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겠습니다, 동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당시 이 UH-1 같은 경우는 그 건십 용도로서는 이 UH-1은 병력 수송은 안 해요. 당연히 이제 조종사가 타고 그 옆에 양쪽에 이제 무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무장만 하죠. 그런데 병력 수송 안 하는데 이 소련에서는 병력 수송까지 하고 무장은 이거보다 더 많은 미니건 같은 그런 기관총도 아니고 아예 기관포를 달고 그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72년도에 소련 최초의 건십으로 탄생한 밀24A A 버전이에요. 하인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드하고는 이 기수 부분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2인승이죠. 조종사하고 무장사에서 2인승으로 타는데 당시에는 3인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장사는 지금처럼 맨 앞좌석에 타는데 조종사와 그 옆에 기술병이라는 또 직책이 또 따로 있어서 뒤에 2명이 무장사가 앞에 1명 있고 뒤에는 그 뒷자리는 2명이 있어요. 2명이. 여기는 조종사, 여기는 기술병 이렇게 타는데, 기술병은 임무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무장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만큼 이 80mm, 70mm, 80mm, 90mm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개예요. 이 로켓 포드 4개를 달고, 또 여기 지금 이제 AT2, AT3 같은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그 대전차 미사일 4발, 그리고 지금 로켓 발사관 4개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을 다 쏟아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켓을 다시 꽂아야 되죠. 다시 꽂아야 되는데 기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꽂으면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시간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전한 곳에 그냥 내려서 이 기술병이 뒤에 가가지고 여기 캐빈이 지금 병력 탑승 캐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8명 탑승 안 했을 경우에는 로켓을 잔뜩 싣고 있는 거예요. 탄약을 잔뜩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병이 내려가지고 열심히 로켓을 재장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지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3명이 운용하는 헬기로 만든 게 밀24A, 가장 초창기 밀24 하인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렇게 운영돼 오다가 그러던 중에 미국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만들고, 또 그러던 중에 미국이 1975년도에 아파치를 만들었습니다. 아파치가 보니까 앞에 무장사 타고 뒤에 조종사가 타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게 뽀대난다, 우리도 저렇게 바꾸자, 야 병력 이거 기술병 빼자 해가지고 밀24D 버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기술병을 없애고 바로 그냥 텐덤식으로 만들어서 앞에는 여기 무장사, 뒤에는 조종사, 이렇게 해서 2명이 타고 이 캐빈에는 8명의 병력을 탑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인드 밀24 공격 헬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최대 이륙 중량은 12톤, 그러니까 아파치보다 한 2톤 정도 더 많아요. 아파치는 한 10톤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장으로는 23mm 기관포 한문 여기 지금 달려 있고요.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4발, 그리고 로켓, 폭탄 뭐 이런 것을 이제 달게 되고 기화 폭탄까지도 달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450km, 그리고 최대 속도는 335km. 굉장히 빠르죠.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라요. 이 엔진 출력이 강력합니다. 아파치가 2000 샤프트 마력짜리 엔진 2발을 얹고 있는데 이 밀24는 2200 샤프트 마력짜리 엔진 2개. 그러니까 아파치보다 400 샤프트 마력이 더 강력합니다. 엔진이. 물론 무게도 한 2톤 정도 더 무겁지만 어쨌든 그런 무게와 출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려 이 하강 속도에서 무려 360km의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링스가 이 기록을 365km로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게 바로 이 밀24 하인드입니다. 강력한 무장,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철판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무장사, 조종사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병력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병력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대공포, 대공기관총 이런 데 안전할 수 있도록 철판을 딱 갖다 대가지고 조종사나 병력이 죽거나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뭐 나름 괜찮은 그런 설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생겼지만 성능은 명품이에요. 60여 개 국가에 무려 2648대나 팔렸습니다. 이거 헬기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것도 공격 헬기니까요. 그래서 60여 개 국가다 그러면은 과거에 냉전시대 때 구공산군 국가, 즉 유럽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공산권 국가는 거의 대부분 이 밀24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뭐 스탄자 붙은 나라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쫙 깔렸습니다. 왜 그렇게 쫙 깔렸냐? 일단 가격이 싼데, 자, 대단히 우수한 기동 성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링스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헬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 야, 이거 뭐 로켓 포탄 보십시오. 뭐 이 아파치보다 훨씬 더 많은 무장을 달 수 있는 이런 무장 능력이죠. 거기다가 캐빈까지, 즉 이 병력 탑승 공간까지 방어가 되는 이 막강한 방어력. 거기다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저렴한 운용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범용성.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공격 헬기도 쓸 수 있죠. 수송 헬기도 쓸 수 있죠. 뒤에 캐빈이 8명이나 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수송도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건십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범용성 있는 헬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쌌습니다. 가장 최근에 팔린 게 밀35. 지금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개량돼서 지금 밀35가 나왔는데 그게 브라질에 대당 170억 원 정도에 12대가 팔렸어요. 브라질에. 그러니까 이 밀24도 아니고 밀35가 170억 원에 팔렸으니까 밀24 시대에는 얼마나 쌌겠습니까? 170억 원이면은 지금 우리 K2 흑표전차 탱크 2대 가격입니다. 탱크 2대 가격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장,
지금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밀 35는 무장 그리고 탐지 장비 이 모든 것들이 완전 최신화돼 가지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게 탱크 2대 가격이니 얼마나 가격이 쌉니까? 그러니 뭐 구공산권 나라들 다 샀죠. 그래서 완전히 공격 헬기로는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아프간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별명이 사탄의 마차입니다. 사탄의 마차.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1984년도에 무자헤딘 게릴라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로스케가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헬기는 두렵다. 밀 24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러시아 놈들은 두렵지 않은데 그 헬기는 두렵다라고 무자헤딘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이 무자헤딘에게 스팅어 어깨 견착식 그 대공 미사일이죠. 그 스팅어를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무자헤딘이 이 하인드를 격추시키기 시작했어요. 격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인드가 과거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했냐. 이제 갑자기 무자헤딘들이 아프간에서 스팅어를 가지고 막 격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전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한 4대가 다 같이 이제는 한 대가 작전해서 안 되겠다. 왜? 쏘니까. 그래서 4대가 작전하자. 4대가 작전하는데 나머지 3대는 하늘 휘로 떠서 스팅어가 날아오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고도에 딱 있다가 한 대만 쫙 가서 정찰을 하는 거야. 정찰 딱 해가지고 여기 위험지역, 여기 위험지역, 여기 위험지역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탐지를 쫙 하고 이제 싹 올라가면서 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떠 있던 헬기들이 쫙 내려오면서 하강 속도가 360km 아닙니까? 쫙 내려오면서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로켓을 확 쏴버리고 확 꺾어서 가버리는 거죠. 스팅어를 겨냥할 그런 틈도 없이 그렇게 운영 교리를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프간전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자 이제는요 대비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출시된 최신 개량은 밀 35입니다. 밀 24, 이 밀 24 상태에서 지금 뭐 밀 24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건 23mm 기관포 2문을 옆에다가 장착을 했고 또 어떤 것은 앞에다가 또 이제 장착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이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탐지 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탐지 장비를 딱 해놨죠. 왜냐? 이게 있어야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는 그 AT-2나 AT-3 같은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쐈는데 지금은 AT-16처럼 1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이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쏩니다. 이런 걸 쏘려면 당연히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탐지 장비 그리고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수에 기관포 터렛을 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관포에 들어가는 탄창입니다. 탄창을 이렇게 둥글게 쫙 라운드로 쥐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탄창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걸 마치 이제 아파치처럼 이렇게 뭔가 좀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공기 흡입구,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앞에다가 이런 망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뭔가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새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엔진을 망가뜨리지 않게끔 하기도 하고 또 적외선 같은 것에 탐지가 덜 되게끔 하는 그런 억제력, 레이더에 대한 피탐 저감 장치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량을 했고요. 엔진도 더 강력한 엔진 그리고 동력 장치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종석의 항정 장비는 전부 이제 디지털 콕핏으로 다 바꾸고 옛날에 완전 기계식이었죠. 지금은 디지털로 싹 다 바꾸고 대전차 미사일도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최신 개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밀 35입니다. 24에서 왜 갑자기 35로 점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그 29가 미그 35로 바꾸고 뭐 그런 거 하고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밀 35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세계에 이제 파는데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이 12대를 샀는데 대당 170억 원. 대당 170억 원에 우리도 살만합니다. 대단히 싸죠. 예, 그런 헬기로 지금도 계속 개량하면서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제목이 푸틴 대통령 전용 헬기를 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푸틴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전용 공격 헬기 밀 35MS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럽니다. 야, 남자라면은 전용 헬기로 공격 헬기 정도는 타줘야 폼나지. 야, 저거 갖고 와서 내가 탈 수 있게끔 개조해 봐봐. 왜냐? 내가 군부대 훈련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냥 뭐 기동 헬기 이런 거 그냥 그 VIP용 헬기 타고 하니까 야전에 탱크 훈련장 뭐 이런 데 가니까 저 폼 안 난다. 그러니까 저 밀35 저걸 가지고 야전에 내가 군사 훈련장에 갈 때는 저거 타고 다닐 테니까 왜? 뒤에 이제 캐빈에 8인승 아닙니까? 저거 개조해서 내 전용으로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군사 훈련장 갈 때 폼 나기 위해서.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탈 수 있도록 엔진과 항전 장비를 교체를 하고 방탄 장비, 방호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내부 시설을 아주 럭셔리하게 바꾸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장은 장착하지 않아요. 왜냐? 무장이야 어차피 옆에 무장 헬기들이나 전투기들이 따라다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자장비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장비들이. 이것은 전자전 하는 것이죠. 저거의 뭐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전 재밍을 해서 격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호 장비들이 잔뜩 붙어 있는 그런 헬기. 기관총 대신 전자장비가 잔뜩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래서 대통령이 타니까 당연히 이제 안테나 그 지휘 통신이 돼야 되니까 안테나, 강력한 성능의 안테나들을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뭐 도장도 아주 매끈하게 잘 해놨네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전용 헬기로 이 밀35를 2대를 만들어서 2대가 이제 같이 다닙니다. 왜냐? 어디에 대통령이 탄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2대가 같이 다니는데 정말 푸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같습니다. 자, 이게 내부예요. 아이보리색 시트 정말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고 탁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갑니다. 여기 뭐 보니까 뭐 나무 우드 그레인 같은 게 있는데 우드 그레인이 아니고 진짜 나무겠죠. 리얼 우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러시아 문장을 탁 달아놓고 했는데, 여기 이제 장군들이, 저, 각하 승차감 어떠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론 그 말은 안 했겠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썼어요. 하여튼 내부는 아이보리색으로 럭셔리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밀35, 푸틴 전용 밀35 MS의 내부입니다. 그 전에 뭐 다른 대통령 없었어요. 러시아 대통령 이런 거 없었어요. 푸틴이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는 하인드.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잘 만들면 한 30년, 40년 아니라 50년, 60년도 울고 먹으면서 계속 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B50이나 이런 그 아주 롱런하는 베스트셀러 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뭐 컴팩트하게 좀 더 작게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처음에 뭔가 첫 모델을 만들 때 좀 덩치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개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새로 개발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개량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만드는 무기는 뭔가 조금 확장성을 고려해서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그리고 힘도 좀 좋은 여유 출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우리 무기가 30년, 40년 아니라 50년, 60년도 쓰면서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하인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밀24 하인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공격 헬기, 베스트셀러, 공산권의 베스트셀러 공격 헬기 하인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